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재활용품 자동 분리수거함이 은평구 응암동 옛 등기소 자리에 마련됐습니다. 은평구가 지난 21일 오후 재활용품 자동 분리수거함 개소식을 개최했는데요. 개소식에는 지역 주민과 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재활용품 자동 분리수거함은 응암동 옛 등기소 부지에 컨테이너 박스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품목은 투명 페트병과 캔, 종이팩, 플라스틱류 등 4가지인데요. 집에서 가져온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함에 넣으면 로봇이 종류별로 구분해 정리하기 때문에 편리하고 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평에서 그동안 5년 동안 그린 모아모아 사업이라고 해서 분리수거하는 것을 150곳에서 그동안 한 30명 정도 인원이 분리수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직장 다니시거나 또 늦게 오시거나 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굉장히 불편하게 되기도 하죠. 또 추울 때도 문제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AI 그린 모아모아 사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앞으로도 이게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또 자원 재활용은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께서도 같이 이 재활용을 잘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내용 정책 브리핑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자원순환과 김동신 주무관과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자, 먼저 은평 그린 모아모아 사업 지난 2019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우수 사업에 선정되는 등 성과가 꽤 컸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재활용품 분리 배출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 또 주민 참여율도 높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는 분리배출에 이제 다소 무관심했던 그 분도 계셨지만 지금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너도나도 좀 모아모아 장소를 찾고 있고요. 올해는 16개동 148개소 320여 명의 그 자원관리사 여러분께서 함께해주고 계시고요. 연간 누적 방문자가 9월 현재 20만 명을 넘어서 많은 주민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번에 AI 그린 모아모아 사업 운영이 시작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I 그린 모아모아는 응암일동과 그 녹번동 각 1개소씩 지금 2개소에 설치가 되었고요. 신한은행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수거 품목에 해당하는 그 재활용품을 그 기기에 배출하시면서 수량에 따라서 그 신한 포인트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사업이 동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운영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함께하지 못하는 주민들도 있었는데요. AI 그린 모아모아는 요일이랑 시간이 상관이 없는 건지 또 앞으로의 기대 효과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AI 그린 모아모아는 요일에 상관없이 그 연중 무휴로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바쁜 일상생활에 따른 그 시간적 제약으로 부득이하게 이제 그린 모아모아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시간적 제한을 이제 벗어나서 편리하게 AI 그린 모아모아를 이용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린 모아모아 사업에 참여하면 포인트가 쌓여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주민 참여 독려 말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그 우리구와 협약을 맺은 신한은행에서 이제 함께 해주셔서 주민 여러분들은 이제 이용하시면서 포인트도 지급받으실 수 있고요. 그 이용하시면서 그 많은 이제 유익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은평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AI 그린 모아모아 많은 주민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은평구 자원순환과 김동신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천구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양천구는 아파트 단지 250여 곳을 대상으로 단지당 최대 2천만 원의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다음 달 30일까지 양천구청 주택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에서 물막이판 설치가 필요한 지역 중 지하주차장의 설치율은 2%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가 잠실 일대에 돔구장을 비롯해 스포츠, 전시 컨벤션 시설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돔구장 인근에는 호텔이 조성돼 객실에서 야구 관람도 가능해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될 전망인데요.
하지만 잠실 야구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프로 야구단의 대체 경기장이 고민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잠실 종합경기장이 대안으로 제시가 됐지만 안전 문제가 거론되면서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잠실 돔구장 소식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국내 고척 돔구장이 지금 유일한 돔구장이잖아요. 네, 이제 잠실에 지금 하나를 더 짓겠다는 건데 먼저 언제 건립됩니까? 네, 잠실 돔구장 조성 얘기는 지난주였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북미 출장을 갔었는데 캐나다 토론토 로저스 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참고로 로저스 센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류현진 선수의 그 소속팀이죠. 미국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홈구장이기도 네. 합니다. 이곳에서 나온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잠실 돔구장 규모는 3만 석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고척 그 돔구장이 현재 한 2만 석이니까 만석 정도가 더 큰 돔구장을 짓겠다는 얘기인데 네. 국내 최대 규모인 셈입니다. 사업비는 한 대략 5천억 원에서 6천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모두 민자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돔구장 현재 잠실 야구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지을 예정인데요. 공사는 지금 그 인근에 잠실 종합경기장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리모델링 공사가 2026년에 아마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2031년 말쯤에 이제 준공이 되는데 네. 2031년 이후 2032년부터는 현재 서울을 연고지로 하는 LG와 두산이 바로 이 구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 잠실 돔구장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잠실이 문화 또 전시 산업의 거점 지역으로 좀 거듭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네.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이 돔구장 짓는 이 인근에 바로 그 호텔 그리고 스포츠센터, 전시 컨벤션 센터가 이제 동시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네. 앵커께서 소도에서도 이제 호텔 객실에서 야구 관람을 할 수 있다고 소개를 했잖아요. 바로 어떻게 관람을 하느냐? 이 야구장 이 외야석 근처에 4성급 호텔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호텔 전체 객실이 한 300실 정도가 되는데요. 이 300실 가운데 한 40%인 120실 정도가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객실로 조성된다고 합니다. 네. 또 2조 가량의 사업비가 투입이 돼서 9만 제곱미터 축구장 한 12개 크기의 전시 컨벤션 센터하고 스포츠 센터가 함께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래서 잠실 일대가 공공성, 사업성을 동시에 갖춘 복합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서울시는 지금까지 코엑스에 국한되어 있던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죠. 전시 산업이 잠실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전시 컨벤션 센터 이제 돔구장까지 그야말로 서울의 새로운 이제 핫플레이스가 그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앞서 저희가 또 전해드렸지만 현재 지금 잠실 야구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야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건설 기관에 사용할 대체 야구장 지금 구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다던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야구 팬들은 좀 걱정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돔구장이 이제 그 잠실 야구장을 헐고 그곳에 짓게 되는데 이곳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구단이 바로 LG와 두산 두 구단입니다. 공사 기간이 한 6년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6년 동안 이 홈구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현재 지금 마땅한 야구장이 지금 없는데 네. KBO하고 이 두 구단이 요청한 것은 그 인근에 종합경기장이 있잖아요. 이 네. 종합경기장을 조금 개조해서 야구장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건의한 상태인데 서울시가 지금 안전 문제 때문에 조금 좀 힘들다 이렇게 좀 의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예. 잠실 주 경기장에 만약에 대체 구장이 지어지면 한 18,000석 규모가 될 전망인데요. 돔구장이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컨벤션 센터가 동시다발적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만약에 최대 18,000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입장과 그다음에 출구 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잠실 종합경기장이 되지 않으면 아까 말한 그 키움 홈구장이죠. 고척 홈구장과 SSG 홈구장인 인천문학구장 그리고 고교 야구가 주로 이제 열리는 목동 야구장까지 다양한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데 고척 동구장은 두 팀이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세 팀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두 팀이 사용하게 되면 시설 보수가 필요하고 인천문학구장은 이제 거리가 먼 문제점이 있고요. 네. 또 서울연고지라는 정체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또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 야구장은 인근에 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게 소음 그다음에 빛 공해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제기될 수 있어서 좀 쉬워 보이지 않는데 현재 그 서울시가 한국야구위원회죠 KBO하고 LG 두산과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종합경기장을 사용을 계속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대체 구장을 사용할 거냐라는 것을 계속 논의한다고 합니다.
네, 돔구장 건립과 또 여러 가지 청사진이 좀 기쁘고 반길 일이긴 하지만 대체구장 문제는 좀 조속하게 해결이 돼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방 무엇이여? 왔다 겁나게 많네. 아따 시끄러운 거 그냥 환장하겠네. 음에 된 거 그냥 오만 삭신이 다 아파 죽겠어. 말도 말고 아이고 오면 쪽팔려 죽겠어 나가. 구수한 어휘와 정겨운 억양이 특징인 전라도. 때때로 영화와 드라마에서는 전라도 사투리가 인물의 현실감을 부여하고 그게 몰입감을 더해 눈길을 사로잡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해볼지 안 그런가? 그런데 전라도 사투리에서도 전남과 전북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현지인이 쓰는 전남과 전북의 사투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뭐다냐? 밥 먹었냐? 뭐더냐? 밥 먹었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직 잘 모르겠다면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 어떻게 살았냐? 소식이 없어서 겁나 답답했단께. 잘 지냈냐? 소식이 없어서 그냥 답답해 죽을 뻔했다. 전남에서는 말의 높낮이가 강하게 나타나고 전북에서는 말끝이 늘어지는 듯한데요. 한 TV 프로그램에서 전주 사투리에는 말끝에 겨와 디, 잉을 붙이면 된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전북에서는 주로 어미가 늘어지는 조사가 붙는다는 거죠. 전문가는 이 같은 차이가 지리적 조건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말끝이 늘어지는 전북 사투리의 특징은 인접한 충청도의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남에서 북쪽에 위치한 담양과 장성 등의 경우 전북과 유사하고 남쪽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전북 지역과는 다른 억양과 말투가 두드러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말은 사람이 이렇게 옮겨요. 전염병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자주 왔다 갔다 교류하면 비슷해지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거라서 그 이웃한 말하고는 비슷하게 마련이죠. 전라남도에서도 북쪽 사람들, 담양이나 장성은 또 비슷하게 좀 느려요. 예. 전문가는 전남 동부권에서도 억양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사람의 교류를 막는 것이 옛날에는 큰 산 같은 것이 이제 그런 교류를 막아요.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산악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쪽에 산이 많거든요. 경상도나 함경도나 강원도나 전라도 안에서도 동쪽에 산이 많아요. 지리산 쪽으로 해서. 곳곳에 산이 위치한 우리나라의 특징상 서쪽보다 동쪽 지역에서 방언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광양과 구례에서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마을마다 전해지는 방언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이처럼 각 지역마다 고유의 색을 간직한 전라도 사투리. 전남 강진에서는 이를 주제로 한 박물관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바로 와보랑께 박물관입니다. 이곳은 지역의 작은 문화공간으로 자리했는데요. 소박함을 간직한 골동품부터 한글 관련 옛 서적 등까지 약 2,500점의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30년 전 문을 연 김성우 관장은 직장 생활 당시 전라도 출신 동료로부터 사투리에 대한 영감을 받은 뒤 관련 자료를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물건을 모으다 보니까는 그 사투리 안에서 살아오는 모습을 다 느낄 수 있고 점점 잊혀져 가고 있고 그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한번 못 해볼까 하면서 책상 옆에다 공책 하나 딱 달아놓고 사투리 어휘 있잖아요. 단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적기 시작했어요. 박물관 곳곳에 배치된 사투리를 활용한 독특한 작품도 이 공간만의 특별함을 더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아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이 그림들은 김 관장이 직접 그린 작품으로 관람객으로 하여금 퍼즐을 맞추는 듯한 재미를 느끼게 합니다. 줄임말과 외래어 등으로 다양해진 오늘날의 언어 생활 가운데 고유의 가치를 뽐내며 전해지는 사투리. 오는 10월 9일이면 훈민정음이 세상에 탄생한 날인 한글날인데요. 인연이 참 긴 땅이. 매력적이고 사랑스럽다는 의미의 전라도 사투리 귀니따와 같이 일상 속 정겨운 우리말의 가치와 재미를 되새겨 한글날의 의미를 더해가는 건 어떨까요?